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오늘 그래도 오래간만에 또다시 한번 금요일날 이후로 강하게 좀 웃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뻐근하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뚜렷한 증상이 없이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분명히 빨리 해소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만의 방식을 갖고는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이 스트레스를 내가 만성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할 때 이미 몸에서 이상 징후가 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요, 성인 여드름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단 것이 많이 땡기고 아랫배가 아프고 또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내가 지금 자각 증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구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했던 원칙들이 조금 깨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스트레스 해소법 잘 챙기셔가지고 날려보시면 좋겠고요. 주식승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요. 투자 전략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5.81포인트 상승 마감한 1964.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2.27포인트 상승 마감한 528.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1.6원 하락 마감한 1072.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멘토분들 성적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효열 멘토입니다. 금호석유가 2.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4% 수익률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재즈가 1.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6% 역시 플러스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명예전당까지 들어갔었는데요. 나스미디어를 목표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 월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인 26,000원에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해운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역시 주셨습니다. 한진해운도 내일장에서 포트에서 제외되겠고요. 월요일 승천주로 현대시멘트가 6,9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 승천주로 테스나가 1,100원에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포트에 들어오자마자 테스나가 오늘 11.50% 상승 급등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바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테스나를 그래서 목표가 11,200원에서 11,8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손절가를 9,64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으로 1,4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10%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2.8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장 승천주로 태영건설 5,8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5.12% 상승 마감했습니다.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한솔 테크닉스 갤럭시 S5 무선 충전 및 채택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를 6.3% 현재 수익 구간인데요.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디지털 옵틱을 재진입 시기 선정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역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옵틱 현재 1.9%의 수익률을 들어오는데요. 내일장 한솔 테크닉스와 함께 디지털 옵틱이 시초가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잘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1.84% 상승 마감했습니다. 7.9%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SKC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2%의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24.5%로 2위입니다. 이월 멘토의 CJ 20.6%로 3위,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 16.5%로 4위,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13.5%로 5위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2.2%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점당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바뀌었는데요.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이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르 멘토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든 저렇든 시장의 화두는 이제 뭐 경제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경제 3개년 계획이 발표된 건데요. 오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부가 들어서고 1년 차에는 정비하는 과정 때문에 정책의 드라이브를 못 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년 차 정도 돼서는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거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일부 이제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테마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말년에 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에 맞서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미리 선반영 시켰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은행주들 역시도 그 최근에 뭐 정부 정책의 최고의 수혜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 지금 건설 그리고 은행 쪽이 지금 전체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전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은 결국 ICT, 그러니까 IT하고 통신환경을 연결한 ICT 쪽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 쪽, 뭐 이런 쪽이 좀 방향이 좀 잡힐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지수는 뭐 1980 정도까지의 반등 영역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다시금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틈타서 대형주들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540포인트에서 저항받고서 그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 쪽으로 봤었는데 아예 520포인트에서 53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그 조정을 받는다면 단번에 540을 뚫고 550 정도까지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장은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역시 중소형주 장세의 랠리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 그러면요. 네? 오늘 3개년 계획 듣자마자 네. 딱 이 업종은 이제 봐야겠다라고 하는 한 업종만 있다면.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얘기하면요. 네.
내일 당장 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핵심은.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주신다면. 이제 광의의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스케어가 광의로 볼 수 있고 있고요. 허브로도 볼 수 있고요. 유헬스케어로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나무르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죠. 우선 오늘 장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그런데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일별 현황 보시면 지난 2월 21일이죠. 2월 21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5천 계약을 사면서 현물 3천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좀 쉬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쉬어주는 부분에서 풋옵션에서 매도가 들어왔고요. 이미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펀드에서 자금은 좀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테크놀로지 펀드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본다면 이 삼성전자가 3% 올라간 게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서 올라갔다 이렇게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IT 섹터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 4일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4일 전에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음봉이 터지면서 1930포인트까지 밀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갭상승이 일어난 상태에서 대거 바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 양봉이면 그 다음날 플러스권 떠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의 보합에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간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웬걸요? 어제의 고점보다 어제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 출발해서 또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종목들이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매집이 잘 됐던지 아니면 지금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이동평균선 200일선을 갭으로 돌파를 시키고 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을 본다면 역시 거래소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양봉인데 살짝 떠서 출발해서 장대 음봉 그리고 십자 떠서 출발하면 계속 어김없이 두들겨 맞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일정 부분 옮겨져 와 있고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건설주만 바닥에서 상승하던 흐름들이 건설주의 상승이 금융주를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BDI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선업 동안 따라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기계업종들 소재 산업재군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이 테크놀로지 펀드에 힘입어서 IT군들까지 굉장히 좀 거래소 쪽의 흐름들은 굉장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요 강세 흐름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오늘 판단했습니다. 네, 시장을 강하게 살펴봐도 된다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 먼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편입 제외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솔테크닉스를 편입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지금 어떤 흐름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오늘 이제 갤럭시 S5 공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삼성이 좀 뭔가 많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갤럭시 S4 이후에 S5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저는 당연히 이번에 무선 충전 쪽으로 가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한솔테크닉스를 원래 편입을 시켜놨던 건데 이제 무선 충전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 충전이 물론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정확하게 무선 충전의 충전 방식은 자기 공멸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핸드폰과 패드가 연결되는 부분에 아주 짧은 거리, 그러니까 센치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만 지금 충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채택이 안 된다면은
사실 한솔테크닉스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BLE 쪽의 발광 쪽을 LED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황 턴을 하는 것과 올해 흑자 전환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의 한솔테크닉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편입 제외를 하고 향후 무선 충전 시스템 도입시키기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옵틱 역시도 이제 그 카메라 모듈입니다. 회사 실적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카메라 화소 1600만 화소로 올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IT에 대한 분위기를 그렇게 썩 좋게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관련 쪽 그리고 삼성 쪽의 어떤 부품 업체들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일단은 현재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것이 이제 LED 쪽의 그 칩이라든가 IT 부품 쪽의 LED 칩 쪽으로 그리고 그 조명 쪽으로의 사파이어 인곳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까지 업황의 일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LED 밸류체인 쪽에서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LED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업황이 살아났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턴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11년도에 워낙 재고를 많이 쌓았어요. 2011년도 1사분기에 워낙 호황기라서 그 지금 완성업체들이 재고를 어마어마하게 그 사재기를 보다 보니까 당시에 그 기업의 실적이 무지 좋아지면서 나머지 완성품 업체들은 재고를 떠안는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재고 소진을 했고 이제 정상적인 발주 구조가 가능한 상태에서 업황이 돌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움직이는 것은 LED 업황이나 사파이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뭔가 모멘텀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기기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그 작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커버글라스 쪽에서 마모가 안 되는 쪽에 그 강한 재질을 사용하는 사파이어 채택 비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애플의 커버글라스 확대 부분이 삼성 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삼성에서 이제 채택한 기술 중에 하나가 지문인식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커버글라스 쪽에 그 채택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목표가 5만 원 정도를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거기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파이어에 대한 분석은 다시금 나중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은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병원 인수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펀드 모집 마무리됐고 자금 충분히 확보돼 있고 그리고 실적 나오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실적 나오는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성 갖고 있는 회사.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성체줄기세포가 아니고요. 이거는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줄기세포의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기술 완성도가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그 자기네 기존 사업을 가지고 충분한 자금 확보를 해서 그 바이오 쪽 줄기세포 쪽에 지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놨다. 이것이 가장 최대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임상 일상 지금 거의 그러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발표만 남은 거고 뭐 이상 진입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그 펀드멘탈이 되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실적이 단계적으로 재평가되는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보셔야 되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몇 안 되는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상세하게 해봤고요. 이제는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S1입니다. S1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추천 코멘트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안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관리 시스템 사업을 양수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의 어떤 주가가 65,000원에서 한 78,000원, 8만원 정도까지 올라온 단계는 이미 막 시동을 거는 단계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보안 관련 상품이라든지 이 헬스케어의 일정 부분까지도 지금 다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 앞으로 굉장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쪽과 관련한다면 이 S1을 빼고 갈 수는 없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상승의 어떤 속도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효성인데요.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판덱스라든지 타이어코드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 1위 아닙니까? 그렇죠? 한 세계 21%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폴리케톤까지 새로이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주제 부분도 한쪽이 되긴 되는데요. 앞으로의 이 소재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이 효성의 어떤 성장은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컸다가 살짝 밀렸긴 했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추세상으로는요, 계속 눌림목이 발생할지언정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면서 일단 신고가에 도전하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C인데요. 이 SKC는 오늘 신규 포트 편입상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가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SKC 뭐 1.2% 수수료밖에 안 됐네요. 근데 지금 추세가 SKC 쪽에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찌글대는 흐름들 속에서 D램 부분들도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같은 계열사 쪽으로의 공급, 그리고 이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아직까지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지금 패션사 부분이 원래 캐시카우인데 이 부분 빠지고 나서 화학이나 전자소재 쪽에서 이익이 아직까지 잘 안 나죠. 투자도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는 회복이 될 부분인데 주가가 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68,000원, 뭐 7만원 가격이 있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기대주인데요. 하나케미칼. 역시 지금 차곡차곡 바닥에서 제자리 걸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업황이라든지 역시 이 탄소 섬유 뿐만이 아니라 하나케미칼이 거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한화의 주력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향후 기대감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이제 주가가 2만원대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행진이 된다면 상당한 상승도 역시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시황감과 그에 따른 업종의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혁신 3개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모든 매체들이 그 부분에 먹거리 찾기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역발상 쪽으로요. 오늘은 그 부분과 다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먹거리를 저희 주식승천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앞에서 경제혁신 3개년에 대한 먹거리를 찾았다라면 오늘은 좀 역발상을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죠. 나무는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주에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가 빠진 다 죽어가는 산업에 철도주를 왜 인수를 했을까 이랬는데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고 2013년 작년 2월 달에요. 워렌 버핏이 뭘 했냐면 이 오마하이의 이 신문사들을 다 샀어요. 신문산업이 과연 이 성장산업인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또 오바마의 판단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사양산업의 반란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사양산업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자재, 시멘트에 이어 방직산업까지 한때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철저히 소외됐던 산업들이 증시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업종 내 과다 경쟁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시멘트 산업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사양산업 취급을 받던 방직업체들 또한 지난해 면화가격 안정세에 따라서 실적 턴아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양산업의 반전은
한샘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음하던 건자재 업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시작됐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른 나무노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경방입니다. 경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산업들이었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느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나무노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 사형산업 관련주, 하나의 좀 테마 비슷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건자재 업종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LG 하우시스라든지 NX, 한솔 홈데코, KCC 등이 있고요. 시멘트 업종 중에서는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성신양해, 쌍용양해, 그리고 현대시멘트 등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방직 산업 쪽에서는요, 동일방직, 대한방직, 일신방직, 경방, 방림, 부산방직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제지업종 중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국일제지, 아세아제지, 한국제지, 페이퍼코리아, 한솔제지 등의 종목들이 좀 더 사양산업에 현재 속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되게 많이 있군요. 자, 그러면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나무노 멘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길래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사양산업이 건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 관련된 이제 시멘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페인트,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끝도 없이 갔었어요. 페인트 주들이 한 번 더 가고 또 시멘트 가고 최근에 뭐 방직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 자 가치 투자의 기본이 저평가를 이제 앞세워서 가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업은 우리가 사실 손을 좀 많이 놓고 있던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시멘트까지 그리고 방지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혀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이 한일 시멘트 같은 회사 보시면은요, 이 시멘트 회사들 다 문 닫고 다 망했을 줄 알았는데 이 빨간색이 매출액입니다. 이 빨간색 매출액과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영업이익의 증가가 지금 2011년을 넘어서 2012년부터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는 빨간색 매출액이 전혀 늘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 12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올라가고, 노란색도 올라가죠. 이익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익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또 하나 우리 가구 측면도 마찬가지겠죠. 한샘 같은 경우 보면 가구 산업 다 문 닫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2009년 이후에 보시면 매출액이 2010년에 이제 5천억 돌파하더니만 지금 이제 거의 1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분기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양 산업들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 단순히 어떤 테마성의 흐름이 아니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눈에 띄도록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요, 이런, 과거에, FTA, 체결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했거든요. FTA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가 아니다. 바로 농업이다, 농업. 그래서 농업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 신규 우리가 반드시 죽이지를 못하는 산업이라면, 이런 기업이 독점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형적인 이런 부분들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양산업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영화산업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안 죽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사양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네, 최근에 바닥에서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 사양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100% 넘게 강한 상승세, 아직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힘이 강합니다. 김용준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려한 부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이 종목들 자체를 사양산업이라고 안 봅니다. 무슨 네네. 얘기냐면 지금 건설 경기 회복이 돼갖고 이제 한샘인 LG 하우시스가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한샘이라는 거는 싱크대가 고급화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 주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한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 방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려고 하는데, 메이커가 없는 것들은 바닥에 까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LG 하우시스 걸로 깔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소비 패턴의 고급화 현상이 지금 나타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건설 경기를 묶어서 이것들을 해석하면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이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어떤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시멘트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차트 하나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한일 시멘트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일 시멘트 차트가 예전에 이제 2000년도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일 시멘트를 이거를 시멘트 업황으로 올라온 거라고 안 봅니다. 뭐로 보냐면 한일 시멘트가 어디 대주주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랜드 대주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랜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다른 시멘트보다도 이쪽이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숨어있는 진실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고, 2000년도 이렇게 건설 경기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서울랜드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상당히 크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직업체들 역시도 어떤 맥락에서 보냐면 숨은 자산 찾는 게임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업황이 돈 건 맞아요. 업황이 돈 건 맞는데 면화 가격 안정,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올라왔던 직접적인 원인들이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연탄 가격의 하락 안정, 그리고 건설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건설 쪽에서 SOC 투자 쪽하고 주택 경기 쪽을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강남권의 최대의 가격들은 뭐냐면 지금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이죠. 60년대 사람들이 파락군의 쪽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강남권에 빠져나가게 되면 과연 건설 경기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근본적으로 돌아가기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업황이 워낙 낙폭이 컸던 데 대한 잠깐의 반등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원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본다면 방직업체 쪽도 어떤 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으냐면 업황에 일정 부분 도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방직업체의 최대 수혜주를 찾는 것은 숨은 자산을 찾는 진실 게임이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다시 서울랜드에 대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놀이동산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돼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 고점을 더 강하게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르 멘토는 더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들 좀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트 이야기 좀 마저 할게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평균가 대비 60%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20년 전에 이 시멘트 업체들이 치킨 게임이 벌어졌고요. 우리 2004년부터 이 한라 쪽에서 출혈 경쟁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7개에서 지금 2개는 거의 이제 맛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의 스미토모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냐면 시장 평균 수익률의 약 마이너스 15% PBR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우리나라 시멘트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 PBR이 얼마가 나왔냐면 0.2예요, 0.2. 그렇다면 이건 극단적인 저평가인데, 이거 시멘트 건설 경기하고 이제 김윤일 멘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시멘트를 원료로 한 이제 2차 원료가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원료로 한 레미콘이라든지 몰탈 부분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5대 지금 시멘트 업체 중에서 이 레미콘과 몰탈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한일 시멘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시멘트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뭐냐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을 이제는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섬유 부분에서는 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시시럽 같은 경우, 한시시럽이라든지 뭐 경방 이런 종목들 2011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은 치킨 게임은 아니고요.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양산업이었죠. 이미 사양산업 맞는데 얘들이 어떻게 방향을 찾았냐면 역시 해외 진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든 베트남이든 해외의 공장으로 가면서
미국의 나이키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지만 나이키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단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샘이나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설 우리 집안의 주택 인테리어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다양화 정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브랜드화가 되면서 하나의 변화가 된다. 우리 지금 상장 기업에는 없는데 옛날에 보양산업이라고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500만 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한국 사람이죠. 지금 가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된 지금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과거에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의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사양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어요. 김영준 멘토와 함께 방직산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역시나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나무로 멘토. 네. 사양산업의 탑픽 종목으로 SK 브로드밴드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예. 좀 의외입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유식한 말로 뜬금포라 그래요. 뜬금포. 뜬금없는 종목이다. 왜 SK 브로드밴드? 우리가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방직이나 이런 뉴스가 아닌, 새롭게 접근할 부분이 하나 뭐 있다면, 이제 케이블이죠. 케이블, 인터넷 연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 전부 다 무선 인터넷만 이때까지 보고 달려왔었죠. 근데 과거에, LG 데이콤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반 망 사업 쪽에는요, 한 번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과거에 지금은 전부 다 무선 인터넷 쪽으로만 전부 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 기기, 스마트 기기 쪽으로만 간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든지 어떤 망을 통해서 간다면 이쪽 라인이 살아나지 못하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SK 브로드밴드의 전반적인 매출액이나 이익이 살아나는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는 이미 우리 눈에서 잊혀진 IT 중에서 고물 IT, 아주 오래된 IT 같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탑픽 종목 경방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우리가 모두 다 사양산업이다. 뭐, 김용준 멘토는 사양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산업들을 그렇게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 진출 부분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들이 워낙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샘이나 LG하우시스는 이제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경방이라는 쪽은 어차피 업황 자체는 사양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에 무슨 혁명이 있었냐면 접허혁명이 있었습니다. 접허혁명이 뭐냐면 숨은 땅 찾기. 그래서 땅의 가치가 많은 회사가 주가가 폭등을 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호제강 같은 게 이제 바닥에서 30배 정도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접허혁명이 있었죠. 자, 신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기술도 되지만, 숨은 자산 찾기 게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숨은 자산이 뭐가 있냐. 지금 액면만 봐서는 경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업황 자체는 사양은 맞아요. 그렇다면, 방직업체 중에서 땅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은 현금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자산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땅을 이용해서 백화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경방백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 옆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자산같이 되고요. 그리고 수익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까지는 상승 초기 국면이고 이제 순환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좀 많이 갔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그래서 12만 4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업황 자체의 그런 쪽에서 그래도 뭔가 지금 숨은 자산 찾기, 숨은 뭔가 성장을 찾는 그런 해답이라면 경방의 경방백화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요, 김영준 멘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올해 2014년도 1월 첫 강연회 때
그때 우리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 건자재하고 시멘트를 더 보유해서 갖고 가도 되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들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흐름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방직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예. 지금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보니까요. 대형주가 좀 그렇고요. 중형주가 그렇고 소형주로 분류한다면 지금 딱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 이제 중형주권에 몰려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소형주 종목 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쪽 종목들이 좀 소외가 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사 가치로도 봤을 때도 한 사이클은 돌릴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방직 산업 종목군들 오늘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요,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서는요, 건설 시멘트, 사양산업의 반란 시작되나라는 부분에서요, 두 분 모두 다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특히나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요, 건자재 쪽에서는 사양산업 아니다. 하지만 이 방직 같은 경우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자.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주시면서요, 특히 자산가치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그런 관점에 경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관점에서 SK 브로드밴드를 사양산업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시간입니다. 승천주 시간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대웅제약을, 나무르 멘토는 CJENM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나무르 멘토의 CJENM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후 2시 20분 나무르 Y 시간을 통해서 CJENM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뭘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하고 이 IPO 담당자하고 짜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규모 매도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것 때문에 저는 디스카운트를 좀 줬어요.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은요, 상당히 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CJENM 하면은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과거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최근에 이 게임에 대해서 분할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무려 9%까지 급락시키면서 주가가 전체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이 게임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 중국이 투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텐센트 쪽에서 한 2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된다면 이 게임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으로 굉장히 강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게임은요, 어디가 대세냐면 중국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이 중국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좋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이제 컨텐츠 부분인데, 컨텐츠 부분에 이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다면 이 CJENM의 추가적인 성장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오래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일단 이익적인 측면보다 전체 파이의 크기인데요. 실적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2년은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다가 13년 드디어 3분기부터 확실히 상승 속도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게임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실적의 어떤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나. 밸류밴드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이 밸류밴드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는 라인이죠. 우상향했을 때 이 빨간 밴드 맞았을 때는 매도지만, 지금 파란색에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첫 번째 밴드까지는 충분히
빠른 템포로 갈 수가 있다. 분기 내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저는 이렇게 짰는데요. 매수 가격은 37,000원 매수를 할 것이고요. 1차 목표가는 42,000원 잡겠습니다. 바로 위 상단이고요. 손절매가는 33,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영역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탄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나무는 멘토, 우리 HTS 상으로요, 수급하고요, 다시 차트의 위치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앞부분에서 기관하고 연기금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때가 왜 매도가 나왔냐면 바로 애널리스트가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쁜 게요. 뭐가 나쁘냐면 연기금도 때렸다는 거죠. 똑같이. 연기금이 이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때렸다는 거 이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닥권 즉 3만원권 들어오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다시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허겁지겁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 연기금 쪽의 수급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금 이 3분기 실적의 악화의 그 자리까지 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3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은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늘어난 매출액 속에서 이익의 탄력도 민감도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전고점까지의 상승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나무르 멘토의 CJ ENM,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도 들어봤고요. 이제 김용준 멘토의 대웅제약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조금 생뚱맞은 종목 같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제부터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의 얘기들을 조금씩 좀 풀어드리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견 제약사죠. 중견 제약사이면서 원해 처방으로는 1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의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드링크 하나 팔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약 들여다가 유통시키고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는 사는 구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적정 주가를 평가를 못하는 게 결국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 검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좀 봤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대웅제약 실적 좋고요. 내용 좋고 보통 이제 제약주도 평균포가 20에서 30 정도 나오는데 대웅제약은 사실은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웅제약은 이제부터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냐면 저평가 영역에서 적정평가를 받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게 이제 제약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 갖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 파이프라인의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강화시켜 놓느냐, 그래서 지속적인 신약 창출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 도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해제약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임상 2상 쪽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정도의 물질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임상 1상 정도에서는 지금 한 7개 정도의 물질을 갖고 갑니다. 보통 이제 임상 1상이 임상 2상을 거쳐서 임상 3상까지 가는 확률이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임상 1상 단계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임상 2상 정도로 들어간 것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대웅제약은 지금 이 파이프라인 강화 쪽도 강화 쪽이지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사실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톡스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마보타주라는 지금 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메톡스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얘기하고 슈퍼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은 맞습니다. 복제약은 맞는데 99.9% 똑같을 수는 있어도 100%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목적은 어디까지냐면, 오리지널 신약과 유사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오시밀러는 뭐냐면 오리지널 신약보다 나은 약효를 내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오시밀러는 조금 더 기술이 완성돼야 되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신약과 같은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내주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 9월 말이죠. 미국의 에볼루스사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5년 동안 계약해서 매출 기대가 되는 부분은 5년간 3천억 정도 기대됩니다. 근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미국 FDA 승인이라든지 유럽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그 보톡스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시장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간으로 보면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차지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만약에 대형 제약이 단독으로 유통망에 진입을 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이쪽에 폐쇄적입니다. 특히나 어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나 국내 물질들이 올라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나타나냐면 물질을 쟤네들이 강제로 사가지고 사장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에볼루스하고 이제 팔로우 개척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좀 예상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쪽에서 매출이 뜨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정 주가를 좀 잡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16년에 FDA 승인 이후에는 새롭게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정책 지금 바로 오늘 종가 이제 68,300원입니다.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볼 때는 6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 편입을 하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8,300원부터 6만 원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계속 받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손절 가격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54,000원까지 손절 가격을 확 낮춰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원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9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는 12만 원 정도 제시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정도로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굉장히 짧았고 좀 모자라갖고 내일 무방에서 관련된 내용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내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인터넷상에서 무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얘기 다 하지 못한 바이오 제약 관련된 거를요. 우리 김용준 멘토가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라이브 방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준 멘토, 나무누 멘토와 함께 하다 보면요. 주식 승천의 시간이 한 10배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식 승천 지금까지 출첵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